그룹 강좌를 들으시다가 개인 코칭으로 돌리셨는데 제가 명사 과정에 초청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에서 본인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그런 기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셨길래 스피치의 3요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피치의 3요소는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그 what이 중요합니다. what to say, 뭘 말하지? 그런데 제가 키워드로 줄기를 써서 말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여지껏 살아오셨으니까 내 안의 것을 발굴하시면 돼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인-아웃 스피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골프에서 스윙할 때도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라고 하거든요. 인-아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술술 잘 풀리거든요. 밖에 있는 거창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지는 스피치 하지 마시고 대화하든 말하세요. 말씀드렸죠? 예, 스피치라고 하면 왠지 거창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돼서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냥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아벤 교수가 말했는데,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려 55%가 비언어적인 요소다. 비언어적인 요소에는 생각나시는 대로 페이스, 얼굴 표정 살려보세요. 저기 캠코더 보시고 살짝 웃어주는 모습이 호감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 뭐니 해도 보이스가 중요하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딱 다져진 목소리, 그리고 신념에 찬 목소리, 확신적 목소리가 사람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선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거든요.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데, 아이 컨택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눈을 내리깔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욱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대상을 정확히 바라보면, 네, 두렵지가 않아요. 호시우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랑이 호자, 바라볼 시자. 호랑이 눈처럼 예의주시해야 돼요. 목표물을 뚫어져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목표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어떤 대상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시우보, 황소걸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라. 이 호시우보란 말이 참 스피치 하는데도 중요해요. 호시우보.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무직하게 스피치를 풀어가라. 그죠? 호시우보. 지금 페이스, 보이스, 그 다음에 아이 컨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묶어 놓지 마시고요. 네. 손을 풀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말이 잘 풀립니다.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 제스처 쓰잖아요. 아, 신라의 밤이요. 할 때 보면 제스처 쓰듯이 말을 할 때도 제스처를 써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측되어 있거나 뭔가 쫓기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말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자신감이 중요하죠.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신념과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 충족시키면 스피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또 사업을 하는 데에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제 말만 했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오늘 가르침을 얻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장 연설을 해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오늘 연습하시고 훈련하신 걸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전체적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그룹 수업 받을 때랑 못 느꼈던 거 그런 거 많이 됐고, 오늘 발성하는 것도 진짜 잠깐이었지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잠깐이었지만 이 잠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되고 진정 하단전, 공명, 두성, 발성
법을 몸으로 익히게 되시거든요. 되게 말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목을 닫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짜증스럽고 비호감적인 보이스를 내게 되는데요. 턱을 당기고 목을 열면 훨씬 네. 네, 볼륨감 있고 또 맑고 또 청아하고 또 호감적인 보이스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 발성 연습을 하게 되면 내공이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여러 가지를 힘을 기르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네. 그 스피치 할 때 기본으로 그걸 딱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오늘 훈련할 것은 키워드로 줄기를 세워서 말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사시죠? 왜 사냐? 왜 사냐? 동문서답. 왜 사냐? 왜 사냐? 네, 이게 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화두잖아요. 네. 근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왜 사냐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건강도 있겠고 인간관계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또 자기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은 그냥 일할 때. 네, 일할 때. 일을 하면서 또 수입이 또 따라오면 그것도 더 좋은 것 같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잘 되고 계시죠? 네. 보시니까 어린이집도 운영하셨고 또 운영은 아니에요. 그냥 네. 교사로. 네, 보험회사에도 네. 근무를 하셨고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은 여기가 좀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저희가 넷플릭스나 뭐 그런 거 있어도 저희 한국 순수 표종 그 컨텐츠가 없어서 그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전달했을 때 또 하시는 분들이 다 또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피치 학원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스피치 학원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앞에 나설 일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약간 제가 앞에 나서면 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좀 말을 좀 잊어버리게 되고 좀 그런 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키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없으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전에는 이제 이런 일을 안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자신감을 키우시려면 네. 실은 내공을 다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 발성도 필요하고 또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YP 박진영 대표의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신 소감 그리고 그 동영상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 그동안에 이게 살면서 그냥 그분이 보면 이상과 범상의 관계에서 있었는데 저도 어찌 보면 이상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진영 그 가수 보면은 굉장히 좀 돌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주목받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반대로 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보면은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하나하나 진짜 공감이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감도 하고. 사람은 이상해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되는 걸 꺼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상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좀 돌출해야 되고요.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고 네. 독특한 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견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네, 내야 그래야 되는데 될것 같아요. 그 용기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겠는데요. 무엇이죠? 실력과 도덕성. 네, 본인은 어떤 실력을 겸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실력이 없다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부분이 또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그 능력을 3%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죽는데요. 네, 97%가 묻혀져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무지한 내공을 가지고 있고 무지무지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물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들을 좀 발굴하고 캐내고 다듬어서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막강한 실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도덕성까지 이제 무장하시게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은 여성들은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도 네. 또 강하죠. 네, 맞아요. 네. 예뻐지기 위해서 더 화장을 하거나 좋은 네. 옷을 입을 필요 없다. 돋보이고 예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당당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똑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턱을 당기시고 당당하게 네, 호시우보 앞을 바라보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전문적인 여성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티튜드, 태도 중요합니다. 네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오늘 한번 쭉 더듬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줄기를 이렇게 세워보셨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말을 좀 풀어보실까요? 저는 이제 행복이란 만약에 제가 나무를 그리게 됐다면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에서 많이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 내조하면서 그런 거에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조금 밀어놓고 이렇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명예를 좀 찾으면 좋고 네, 부도 거기에 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리고 저 하는 일이 사람을 많이 또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그분들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하는 일도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같이 생각하고 같이 트레이닝한 것을 오늘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용기도 많이 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명사과정에 모셔서 새로운 경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보시죠. 제가 그래도 진짜 여기 스피치하고 논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달라질까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지금 세 번째 수업이죠. 세 번째 수업인데 조금 만족을 못하죠. 아무래도 만족은 안 되는데 올 때마다 좀 자주 나와서 이렇게 좀 배워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저도 심하면 그랬어요. 울렁증, 공포증까지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스피치를 하려고 하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심적 부담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담되게 되고 또 주눅 들게 되거든요. 당대하게 평소에 대화하듯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하는 싶습니다. 건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슨 이게 또 갇혀진 자리에서 음.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갖춰진 자리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네. 말을 한다는 게 네. 왠지 부담이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스럽죠. 네. 근데 그 답은 뭐라고요?
대화하듯 대화하듯. 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석에서 말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형식적인 말은 그럭저럭 반대가 아니라. 하는데 사석에서 말을 어떻게 섞어야 될지 어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저는 말할 거리가 짧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을 이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사석에서조차 말을 잘 풀어가려면 본인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애드립을 좀 썼으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말할 거리를 계속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기법, 거침없이 두뇌 폭풍 훈련처럼 막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끝말잇기 형식으로요. 그럼 말이 계속 거리가 생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인드 맵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쫙 일어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떨어뜨리면 그 행복에 의해서 파문이 팍 생기잖아요. 파생적으로 생각들이 쫙 전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어서 말을 풀어가면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단가요? 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꿰어가는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마인드맵 기법으로 확장해 나가면 말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는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행동을 취해 주신 것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